안녕하세요. 맹충호입니다. 암보험 이제 없으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왜 이렇게 암보험을 모두 다 보유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암 하면 맨 처음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게 있을까요? 불치병, 치료하기 어렵다. 현재는요, 암은 이제 불치병이 아니라고 합니다. 얼마든지 치료가 정복이 가능한 그런 치료가 가능한 암이다. 질환이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암에 대한 고민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어떤 고민들이 달라졌는지 오늘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불치병이라고 생각할 경우는요, 사는 것이 문제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시대가 있는데 연도로 보면요, 50%가 안 됐었던 2000년도 이전에는 살면 좋겠다라는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요, 이후에는 오히려 생존율이 높아지면서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떤 치료를 받을 것이냐라는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생존율을 한번 보면요, 5년 상대 생존율입니다. 정상인 분들과 암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에 대한 생존율인데요. 보시면 갑상선, 전립선 많이 걸리고 있는 대장이나 위암 같은 경우에도 생존율이요, 평균적으로 보면요 70%가 넘고요. 90%, 100%까지도 생존율이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요, 암에 발병됐지만은 정복이 가능한 그런 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고민들을 이제 하고 있는지 볼 텐데요. 자, 암이 나한테 왔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고민을 하시겠습니까? 병원에 가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수술을 받으시겠습니까? 항암 치료를 받으시겠습니까? 어떤 치료를 받으시겠습니까? 과거에 생존율이 낮았을 경우에는 대부분 수술을 했었습니다. 수술을 하다 보니까 생존율이 낮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합병증이 많았었고요. 이후에 기술이 발달되면서 방사선 치료가 발생했었고요. 그리고 로봇 시술이라는 것을 하면서 조금 더 생존율이 올라갔었죠. 현재 와서는 어떨까요? 수술을 하기 전에 뭘 먼저 권유를 받나요? 들어보셨나요? 표적 치료, 면역 치료, 이렇게 항암 치료에 대해서 먼저 권유를 많이 받게 되고요.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암의 세포가 줄어들고요.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치료하기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항암 치료는 현대에 와서는 필수 항목적으로 되는 치료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1세대 항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 항암 치료였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현상이 발생되냐면 암세포만 공격해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암에 관련된 것을 모두 다 치료하는데 공격하는 형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죠. 머리가 빠진다든가 구토가 발생되거나 식사를 못해서 체중이 들고 몸이 허약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었고요.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치료의 하나의 방법으로만 사용이 됐었습니다. 자, 2세대로 넘어오면서는요, 표적 치료를 했었고요. 자, 표적 치료라는 것은 암만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작용이라는 것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여기에서도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자, 암이라는 세포가 표적 치료에 물질이 들어왔을 때 어딘가에 잠깐 숨어 있거나 본인이 정상세포인 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적 물질이 없어지고 나서 다시 정상세포와 결합하는 형태가 발생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력이 넓어져서 다시 암이 재발하는 형태가 발병하는 경우도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표적 치료에서 생존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조금 더 완벽에 가깝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3세대 지금에 와서는 면역 치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면역 치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면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역 치료는요, 우리가 정상세포에서 분열을 하고 세포가 다시 소멸하는 그런 과정에서 암세포가 발생되는데요. 이런 암세포 같은 경우는 정상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암세포가 됩니다. 자, 이 암세포가 발생이 됐을 때
정상세포를 자극해서 공격을 하게 되고요. 공격한 정상세포를 본인이 암세포로 다시 영역을 확대하는 형태가 됩니다. 자, 면역치료는요. 면역치료 이전에 제가 표적치료를 먼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표적치료는요. 암세포만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자, 정상세포는 놔두고요. 그런데 나중에 암세포가 다시 정상세포를 공격해서 영역을 확대하는 게 표적치료라면요. 현재 면역치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상황에서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를 공격할 수 없게끔 아예 차단을 시켜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암세포 같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먹는 걸로 표현하면 자꾸 뭔가를 먹어서 살을 찌워야 되는데 못 먹다 보니까 굶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자꾸 축소가 될 거고요. 작아진 이런 암세포는 오히려 치료하기 좋아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면역 치료를 할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표적하기 좋은 부분 그리고 안 좋은 부분만 고를 수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장점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점점점 면역 치료가 발달될 거고 현재도 FDA의 면역 치료에 대한 관련된 치료에 대한 기준을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향후에 점점 면역 치료가 발달되면 생존율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래서 암 치료하는 부분들에 대한 기사를 잠깐 봤더니요. 이렇습니다. 자, 암 죽음보다 더 걱정된 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요. 치료비가 많이 들어서 걱정입니다라고 얘기하고요. 치료비 중에서 어느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라고 봤더니요. 암 치료비 중에서도 항암제 치료비가 퍼센트로 보면 58%에 해당되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수술이라든가 이런 약제비, 간병비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소소한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항암 치료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항암 치료의 비중이 왜 이렇게 높은가 봤더니요. 그 치료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일단 효과를 보면요. 말기 환자도 오히려 20에서 30% 정도의 정상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 좋았는데 문제는 이 약이요. 한 달에 800에서 900만 원 정도 하는 작게는 500만 원 이상의 많게는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약이 있었고요. 이 약이 왜 이렇게 비싼가 봤더니 아직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모두 다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협의 중이라고 하고요. 협의가 된 약에 한해서는 좋은 그런 약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겠지만 새로 또 신약이 발견되고 오히려 효과가 좋은 약들은 다시 협의를 거치는 과정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기존에 계속 개발되고 있는 약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기존 약보다는 개발되는 약이 아무래도 좋기 때문에 비용이라는 부분은 앞으로도 현재도 앞으로도 미래에도 계속해서 발생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암에 대해서 준비를 할 때는 비용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데 이 비용을 살펴보니까요. 암 진단비를 5천만 원을 우리가 준비한다고 생각했을 때 비갱신으로 준비할 경우에는 월 99,000원, 약 10만 원 정도 5천만 원이 필요하고요. 갱신으로 준비할 경우에는 3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다고 통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비용을 우리가 준비함으로써 최소한 5천만 원.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든 표적 치료를 하든 아니면 수술을 하든 그럼 어떤 비용을 사용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쓰는 비용 중에서는 진단비를 받아서 치료 비용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상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활비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을 봤을 때 진단비를 오로지 치료비로만 쓸 수 없는 것이 바로 현실일 텐데요. 그중에서 표적 치료 항암제를 5천만 원 비용이 필요한데 갱신형으로 2,300원에 준비할 수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자, 진단비 일부 준비를 하고 지금은 표적 치료, 항암 치료가 필수 항목이기 때문에 표적 항암 치료제로 5천만 원을 조금 더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다면
진단비를 많이 준비하거나 아니면 생활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다른 무엇들을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표적 항암 치료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표적 치료 들어보셨나요? 저도 최근에 들어봤는데요. 기존에는 항암 방사선 치료비, 항암 약물 치료비라는 비용만 있었습니다. 근데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외에 표적 치료비에 대해서 새롭게 상품이 나왔는데요. 일단 상품을 보면은 암 진단비는 일반암과 소외암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암 진단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준비를 하면서 5천만 원이 아니라 표적 치료비를 5천만 원 준비하는 겁니다. 암 진단비 5천만 원이 아니고. 그러면 표적 치료비 할 때 똑같이 1회 보장을 받겠지만은 조금 더 보험료로 봤을 때는 저렴하게 준비할 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암 직접 치료비나 갑상선이나 아니면 기타 유사암에 대해서도 항암 방사선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을 텐데 이 내용을 제가 조금 더 깊게 보여드리면은 표적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기타 치료비라든가 아니면 유사암 치료비 같은 경우에도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유방암이라든가 아니면 갑상선, 기타 치료비 이런 비용들도 전부 다 표적 치료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언제라도 내가 소외감은 그러면 보장을 못 받는 거 아닌가? 그러면 대장암은 아닌가? 유방암은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표적 치료비라는 부분을 받게 되면 단 조건은 뭐냐면 식품의약품의 안정처에서 승인을 받은 약만이 됩니다. 자, 이게 조금 어려운 말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식약청에서 승인을 받고 나서 안전합니다라고 승인을 받은 약을 쓸 경우에는 무조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막 개발된 신약만 아니면 대부분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항암 약물 치료라든가 항암 방사선 치료비 같은 경우에도 한 번에 걸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내가 암 물질이 몸에 있다면 반복해서 치료를 받을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도 암 직접 치료비에 대해서 500만 원씩 내가 치료를 받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총 5년 동안 보장을 받게 됩니다. 자, 보장받는 금액으로 보면은 그래서 진단비 1,000만 원, 표적 치료비 5천만 원, 그리고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다 해서 2,500만 원. 보장을 보니까요. 최고 9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9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는데 보험료는 어떨까요? 40세 남자 기준으로 봤더니 24,000원이고요. 여성 기준으로 봤더니 23,000원입니다. 보험료 더해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그래서 보험료에 대해서 제가 30대부터 60대까지 나열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30대는요. 18,000원, 남성, 여성 17,000원. 50대 봐도 3만 원대, 2만 원대. 60대를 봐도요. 5만 원대, 3만 원대. 자, 여기에서는 약간 숨은 보험료가 있는데 진단비는 비갱신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특약, 표적 치료비는 갱신입니다. 갱신인데 10년 갱신이기 때문에 10년 주기로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보험료가 앞에서 보신 것처럼 2,000원, 3,000원이기 때문에 10년마다 갱신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20년, 30년을 보장을 준비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표적 치료. 이제는 진단비가 아니라 표적 치료도 내가 준비해야 되는 그런 필수 항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